수다로 여는 아침 티키, 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 27일 화요일 아침 티키타카 스튜디오 문을 엽니다. 1월의 마지막 화수분 그러네요.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분이네요.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현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음. 자, 제가 대표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택에 사시나 봐요. 뒤에 의리의리한. 부럽네요. 뷰도 좋아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예. 네. 어, 요즘 근황 궁금하네요. 우리 오연주 대표님. 근황 제가 이제 프리랜서 강사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매년 1월, 2월이면은 일단 강의가 비성수기거든요. 예산들이 예. 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야 될지 기안서 만들고 제출하고 반응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음. 미루어 이제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티카님들이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더 컨텐츠 스쿨이라고 하는 교육업체 1인 기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2021년도 코로나 지나고 나서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네. 따져봤더니 올해가 벌써 6년 차 이렇게 되더라고요. 훌륭하시네요. 예. 그럼 교장 선생님? 네. 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학교 되게 멋지네요. 어떤 동기로 시작을 하셨고 주로 메인 사업 컨텐츠는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회사 겸 마지막 회사가 대교라는 교육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예. 거기 교육팀에서 어떤 이제 신참 대리님이 이렇게 저희 팀에 들어왔어요. 예.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외부 강의 갔다가 왔더니 그 대리님이 회장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회장님을 만나지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이제 지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본사로 들어왔는데 그동안 지점에서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가 본사에서 들어오니 이제 양쪽을 다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경험도 있고 본사의 어떤 문제점도 보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본사에서 도와주면 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자기 생각을 책으로 썼대요. 그래서 페이퍼를 한 500페이지인가를 써서 그거를 이제 회장실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얘 좀 데리고 와라. 네, 그래서 그 친구가 회장님 앞에 가서 브리핑을 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금을 그 당시에 이 친구 500만 원인가 지금 20년도 넘은 얘기예요, 이거는. 예. 제 기억에 20년, 25년 제가 왜냐면 아기 낳기 전 얘기니까 그래서 한 25년 전의 얘기고 이 친구가 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고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경영전략기획실에서 이 친구를 스카우트해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저도 사실 현장에서 있었고 그리고 본사에 들어왔는데 단 한 번도 본사와 현장의 문제를 연결할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책으로 써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 브리핑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전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내 눈앞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조금 후회도 되고 왜 저런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그때 아마 컨텐츠라고 하는 것 그거를 이제 글로 써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2020년도에 저희 코로나가 터졌고 그 당시 저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강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매년 초가 되면은 저는 가만히 있어도 강의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저는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강의가 착착착착 이렇게 스케줄에 쌓이는 그런 나날을 몇 년 동안 보내다가 드디어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면서 모든 게 올 스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살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가 그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블로그를 했어서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 런칭을 하고 그렇게 수익화하는 경험을 했다가 또 우연하게 책 한 권을 만났는데 그 책의 제목이 회사 말고 내 컨텐츠라는 책이었고 그래서 그 컨텐츠가 예전의 경험과 이렇게 약간 합쳐지면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내가 가진 경험을 컨텐츠로 만들고 그 컨텐츠를 때로는 강의로, 때로는 책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세상과 거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회사 이름을 더 컨텐츠 스쿨이라고 지었죠.
이야. 아니, 그분 이야기는 약간 우리 드라마에 나올 법한? 딱 지금 막 그분은 어떤 캐릭터에 어떤 배우가 하면 좋을 것 같고, 막 이게 막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뭐 너무 재밌네요. 예.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번의 결정적인 장면 때문에 성장의 이게 단초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그 두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작년에도 제가 굉장히 이맘때 엄청 많이 힘이 들어서 이제 예.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선생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셨냐 이제 또 이제 제가 그 연령대가 다른 것 같아요. 즉 40대 때 이제 만났던 이런 느낌과 50이 넘어가고 만나서 느끼는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40대에는 뭐 강의가 없어도 들어올 거야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실제로 들어왔고 예.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들어올까? 근데 들어와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게 문제의 어떤 심각성이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네. 요즘에는 AI로 인해서 음. 아마 없어질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 강사, 교사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협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게 풀어야 될 숙제여서 네. 지금 계속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인터뷰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려서 주신 네. 걸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오연주 대표님은 아까 그 컨텐츠 스쿨에서도 그렇지만 코칭, 학습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오랜 시간 공도 들여왔고 달란트도 있으신데 공부는 아이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그렇지라고 하는데 어떤 경험에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살짝 궁금하네요. 제가 저를 예전에 소개할 때 이제 강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무슨 강의 하시냐 그리고 어떤 대상을 강의하냐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테마인데 문제는 그 주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좁혀져야 되는데 하나씩 넓어져요?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의미에선 좋은 단어로는 넓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 잘못 이렇게 되면 얇아지는 거죠. 아하. 네, 깊어지지 않고 네. 얇아지고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또 이제 가르치는 대상자도 원래는 제가 학부모님이 주로 타겟이었다가 예. 학생도 가르칠 수 있냐 그래서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학생도 가르치고 시니어도 가능하냐 시니어도 가르치고 어제는 전라도 광주 가서 다문화 어머님들 베트남, 중국, 예. 필리핀, 예. 알바니아 이 4개국 어머님들과 함께 통역사 3명이 붙어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넓어지고 얇아지고 이게 이제 저희 고민인데 이제 이것을 조금 좁히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하려면 방법은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공부하고 오늘도 공부하고 아마 내일 빼고는 또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 그 이유가 주변에 이제 저는 이제 강사 역할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멈추는 강사와 그다음에 계속 앞으로 나가는 강사님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멈추는 강사님은 약간 옛날에 배웠던 걸 그대로 갖고 있고 성장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못을 딱 박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예를 들면 난 심리 쪽을 강의하는 강사다 이렇게 못 박는데 그런 트렌드를 못 따라가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근히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불러올 수 있었던 것 하나가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공부를 꾸준히 했던 것. 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AI 강의를 올해로 한 3년 차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한테 수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같은 AI 강의인데 좀 다르다. 왜 다르지?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하셨던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 강의에는 AI 플러스 인문학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이제 인문학을 섞은 이유가 인문학도이기도 하지만 그 온전하게 1시간 자체를 AI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인문학이라 걔를 엮어서 이제 그분에게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저의 깊이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인문학 얘기를 다 하면 나는 어떡하지? 그리고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그리고 수강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그 수강생분들 사이에 어떤 갭이 얇아지면 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기타 뭐 책에서 찾아봤던 내용을 제가 똑같이 앵무새처럼 읊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도 안 나오고 책에도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말 안 하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얘기를 공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 그게 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공부는 하늘이 부르는 그 전날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삶을 상당히 치열하게 사시는 그런 느낌. 네.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 정리를 하시고 실천을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가장 뭐랄까요? 근간이 되는 어떤 그 방향성? 공부는 해야 된다 하셨는데 뭐 기술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어디에 제일 주안을 두고 하시는지요? 제가 실은 2023년도에 굉장히 운이 좋게도 예. 저를 포함한 7명의 그 작가님들과 함께 미래형 엄마표 영어라고 하는 책을 출시를 했는데 네. 그때 그 원래 책 제목이 매일매일 엄마표 영어였는데 대표님이 책 제목을 바꾸자 미래형으로 해서 바꾸게 됐거든요. 예. 근데 제가 뭐라고 그 출판사에게 요청을 했냐면 책 내용에 미래형이 하나도 없다. 근데 뜬금없이 책을 미래형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독자들이 약간 화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출판사 대표님이 그럼 넣어라 미래형을. 그래서 제가 뭘 넣냐 했더니 챗GPT 넣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딱 2주일 동안 저희 7명이 매일 공부하고 매일 밤에 만나서 2시간씩 회의하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25쪽의 예. 챗GPT가 그 책 안에 들어간 게 제가 AI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 그랬군요. 네.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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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덕분에 계속 이제 AI를 활용한 엄마표 영어 강의로 한 근 2년을 또 버텼죠. 그랬군요. 아, 네. 버텼다는 말이 되게 이렇게 와닿아요. 이 이유가 강사의, 뭐냐면, 네. 네, 이유가 뭐냐면 엄마들이 이제 더 이상 엄마표 영어를 하지 않아요. 오. 네. 그냥 힘들거든요. 엄마표 영어라는 게 진짜 그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굳이 하고 싶지 않으셔서 아마 굉장히 지금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엄마표 영어랑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다 티칭하는 거였다면 요즘은 그게 아니라 엄마의 역할은 적게 대신 엄마가 정보를 많이.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강의를 원하시는 엄마들 자체가 줄었고 네, 예. 아이들도 줄었고 그래서 예. 시장이 되게 얇아졌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를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소시적에는 단순 교육자의 그 입장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큰 흐름 속에서 컨텐츠 기획가 내지는 설계자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를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너무나 중구난방식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제가 저를 다이소 강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다이소 좋지만 매출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네. 강점 하나는 찍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저는 엄마라는 키워드였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오, 맞아요. 우리 오윤수 대표님은 엄마표 영어로도 맞아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그걸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엄마라는 키워드를 찾게 된 어떤 그 시초? 그것도 궁금하고, 우리 오윤수 대표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부분에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가장 이제 소중한 단어가 있는데 소중하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뭐 단어 중에 다 추려봤는데 저한테는 사실 어릴 적부터 저는 저희 엄마를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막상 엄마가 되고 나니까 이 역할이 너무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의 거의 8, 90%는 다 엄마들인 거죠. 그래서 이 엄마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마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갈래가 여러 가지인데 엄마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은 우리 아이가 잘 될 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맞아요. 하면 아이가 엄마랑 관계가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조금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는지 또 공부가 고민인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근데 문제가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예. 제가 이제 이틀 전에도 생각한 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하버드를 간다든지 우리 아이가 예. 뭐 서울대를 간다든지 이런 케이스였으면 제가 목소리가 더 커졌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 아이는 굉장히 평범한 아이고, 예. 오히려 이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공부 잘하는 아이가 이제 자퇴를 한다고 오기도 하고, 학교를 잘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반 아이들과 약간의 트러블도 있었고, 네, 그런 아픔들을 제가 직접 겪으면서 아, 이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겪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를 잘 키웠을 때만이 그 엄마가 뭐 부모교육 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굉장히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이제 진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나온 엄마들이 책을 쓴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예. 네, 있죠. 엄마가 서울대 출신.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서 그분들의 강연도 들어보고 책도 봤는데, 이건 넘사벽이에요. 하지만은 그런 분들은 일부고 대부분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들도 우리만의 컨텐츠가 있고 목소리를 내보면 어떨까? 네. 네, 그런 생각에서 엄마라는 단어, 컨텐츠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했고, 이게 소중한 것이 저한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소중함을 깨달아보자. 네, 예.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수분이 그런 채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맞아요. 이야기를 담아주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재밌는 이야기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달변이시고 말씀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듣는 내내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갑자기 궁금해져서, 우리 대표님은 언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느끼는지, 물론 이제 엄마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궁금해서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실은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 여자 주인공 김남주 씨로 기억을 하는데, 예. 패널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막 질문하잖아요. 예. 아직 방송 시작 전인데, 근데 한 패널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지금 행복하세요라고 했더니 네. 이제 울먹울먹 하면서 그 장면이 끝나고 드라마가 막을 내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은 무엇일까? 보통은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때 우리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행복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뭘 할 때 행복하지? 뭐를 가져야 행복한가? 누구랑 함께 행복한가?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저 나름대로 풀어봤는데, 예. 저는 행복을 정했어요, 이제. 뭔가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행복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느끼고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그 행복을 본인이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번에 3박 4일 동안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 예. 저희 큰아이랑 갔다 왔는데 모든 계획을 저희 큰아이가 다 세웠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 저는 아무것도 손을 안 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되게 겁쟁이에요. 그래서 안 해본 건 아예 손을 안 대니까, 너는 일본 갔다 왔으니까 작년에 네가 해봐라라고 했는데, 문제가 이제 3일차 되는 날 저희 아이가 갑자기 막 토하고 너무 아픈 아이고. 거죠. 너무 꼼짝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잠깐 쉬었다가 나아지면 가자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11시 좀 반 정도 되니까 엄마 나 정말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막 뛰어다녔죠. 이제 팝하고 들고 아무나 잡고 네. 도와주세요 해서 결론은 다행히 아이가 이제 그 다음날 나와서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여행을 사람들이 자꾸만 하라는 이유가, 여행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삶과 똑같은데 계속 문제
어떤 연속이구나. 그리고 이 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네. 나는 그거를 우리 딸에게 다 맡겨놓고 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다 알아봐 했는데 결국 저한테 다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나고 나서 저희 딸아이한테 제가 그날을 뭐라 했냐면 난 다시 일본 못 올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말도 안 통하고 네네. 너도 너무 아팠고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해봤더니 엄마가 그때 좀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검색해서 내가 스케줄 한번 좀 세워볼게. 그래서 우리 내년에 한번 또 가보자 라고 아하. 말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내 거라 생각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뒤돌아보면 해결돼 있고 네. 만약 해결 안 되면 또 해결하려고 하고 네. 그 모든 게 행복이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을 되게 거창하고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복은 지금이다. 오늘 하루다. 네네. 그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근사한데요. 그쵸.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은 박수. 느낌. 박수. 너무 멋지시네요. 최근에 몇 가지 책을 제가 낭독 채널에서 읽으면서 접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분이 철학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했네요. 네. 삶의 그 지혜 속에서 경험과 함께 얻은 그런 생각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쁜 가운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온 소감 마지막으로 말씀 나눠주시고 마칠까 합니다.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막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방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이거 끝나고 공부하러 가거든요. 네.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또 더 성숙해지면 또 뵈러 오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더 스쿨이라고 했나요? 더 무슨 스쿨? 더 컨텐츠 스쿨. 네. 네, 오늘 화수분 더 컨텐츠 스쿨 오현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문학 특강 들은 느낌이에요, 코치님.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탁석산 대표가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네요. 원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랬는데 깊이도 굉장히 남다르다는 느낌을 또 새삼 받아서 우리 티카님들이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행복하고 산뜻한 아침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네. 오늘 저희도 인사드리고 헤어질까요? 네, 지금까지 저는 티키였고요. 저는 타카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